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주 혁신산업단지로 이전해온 에너지 기업들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문화축제가 광주에서도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기독교 단체 등이 맞불 집회를 열어 축제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노동계 불참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현대차 투자 유치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전남 2개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까지 예비 후보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나주 혁신산업단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지에서 공장을 옮겨온 기업들이 서둘러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력 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던 공장 설비를 재작년에 나주 혁신산업단지로 옮겼습니다. 한국전력이 혁신산단 입주 기업들에게 입찰 혜택을 주면서 이 공장의 생산 물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40명 안팎의 직원들이 야간 작업을 해야 할 정도로 바쁘게 가동되지만 추가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혁신산단 입지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 취업을 하겠다는 구직자를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인력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업체 간의 경쟁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인력 모집에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자재와 수배전반 시설 등을 조립 생산하는 업체 역시 구인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본격 가동을 앞두고 공장 내부에 아파트형 기숙사까지 마련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전력기술 인력 채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기 주거지와 가까운 데를 우선 선호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기숙사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되죠. 혁신산단의 분양률이 70%에 육박하고 에너지 기업들의 실제 투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분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혁신산단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기업들은 인력 채용 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입니다.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에너지밸리 산학융합 캠퍼스가 내년 상반기 중에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기업들의 구인난을 덜어줄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전공대 부지 문제가 한전이 자체 선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공동 성명을 내고 한전공대 부지는 일체 정치적 지역적 고려 없이 최선의 부지를 한전이 선정하며 양 시도가 그 결과를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 때문에 지연될 것으로 우려됐던 한전공대 설립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가 내일 마무리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전화조사를 통해 2,500명의 표본 집단을 채워야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은 2,500명의 표본 중에서 건설 찬반과 유보층 비율, 그리고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6일까지 250명으로 구성됩니다. 거리의 단풍도 울긋불긋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꽤 차가운데요. 오늘 광주의 최저 기온은 9도로 매우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한낮 기온은 19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요즘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산행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날은 대체로 맑겠지만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출근길 안개가 짙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9.7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 보이면서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뚝 떨어져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오늘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곡성의 낮 기온은 20도, 구례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성소수자들의 문화축제가 어제 광주에서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자리였는데요. 기독교 단체 등이 맞불 집회를 열어서 축제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일부 반대자들은 광주가 민주화 성지라서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일부 인파는 도로에 드러눕다가 경찰에 의해 끌려 나오기까지 합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성소수자의 퀴어 문화 축제를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가한 퀴어 축제는 초반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몸에 두르고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또 5.18 민주광장 일대를 행진하며 성소수자들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성소수자도 광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퀴어 축제 참가자들이 거리 행진을 벌이는 동안 기독교 단체 등은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의 반대가 거셌고 일부 5.18 단체 등도 민주화의 상징인 5.18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웬 말이냐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개된 장소, 그것도 특별히 광주의 심볼, 성지라고 말하는 5.18 이 중심지에서 저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고 결국 양측의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제지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계속된 퀴어 축제는 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지역에도 성소수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현대차 투자 유치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광주시에서 민선 7기 첫 예산결산협의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윤종혜 한국노총 광주본부의장도 지난 20일 한국노총 체육대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한 목소리로 외쳐 노동계가 노사민정협의에 참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가 2개군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추천된 무안, 신안, 영암, 해남 등 4개군을 대상으로 주민정서와 단체장 의지,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곳은 단체장이 면담조차 거부해 나머지 2곳을 대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가장 중요한 지역 여론과 작전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올해 말까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8대 의회 첫 시정 질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잘 준비된 질의였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한계가 보여 아쉬웠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네,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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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 시정 질의가 끝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무난한 창과 방패 대결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물론 이제 이번에 시정 질의를 했던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의 내용 자체에서는 좀 긍정적인 좋은 점수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네. 집행부인 광주시와 그 질의응답, 일문일답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준비 부족이 좀 여실히 좀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가장 마지막에는 교육행정 질문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사립 유치원 비리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감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특별감사를 시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제가 교육청의 그 감사 결과를 좀 입수해서 보니까 감사는 했더라고요. 했는데 네. 사실 처벌이 성방망이 처벌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이제 특별감사를 한다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다만 지금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그 사립학교 사립 유치원의 문제는 1차 관리 감독이 교육청에 있어요. 시도에. 그리고 이 시도의 교육청을 관리 감독하는 게 교육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광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네요. 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오고 갔습니다. 특히 청장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번에 시정질의 8명 의원 중에 4분이, 여성 4분이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네. 정순애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40대 일자리가 3년 연속 급속도로 하강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때가 아마 그 IMF 때 외환위기 수준에 똑같다고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김나인 의원이나 장현주 의원, 박미정 의원들이 일자리 관련 정책을 폈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올해 2018년 그 지방자치 전국 지자체에서 강주시가 일자리 대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라든가 청장년 일자리들이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된 게 이전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네. 그 평가가 이제 이번에 나온 건데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 구호성이나 실적 이주 일자리를 만들려는 거에 대한 제동을 좀 걸어야 한다. 네. 근데 이번에 이용섭 시장이 그 1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자칫 또 질 좋은 일자리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단기 일자리라든가 비정규직 일자리 많은 이런 일자리들을 가지고 수치에 대한 욕심을 내서는 안 되고 네. 정말 행정의 혁신, 일자리에 대한 혁신을 가져오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평생 일자리를 제시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시정질의에서 눈에 띄었던 게 새마을장학금 폐지였습니다. 그동안 광주시가 좀 미온적이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민선 6기 때죠. 3년간 지방보조금 그 심의위원회에서 즉각 폐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시정질에서 장현주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폐지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용섭 시장이 즉각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 장학금 같은 경우는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 단체 자녀들에게만 그 장학금 주는 특혜 시위를 불러일으켰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시정질의의 하나의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욱더 날카로운 평론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먹을거리 안전을 더 챙기겠다며 PLS, 이른바 농약 허용물질 목록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작물별로 허용된 농약만 쓰도록 하겠다는 건데 준비도 부족하고 현실성도 떨어져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농약 허용물질 목록 제도 PLS. 엄격한 기준으로 농약 오남용을 막고 농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는데 농촌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쓰라는 건데 효과를 본 특정 약재를 맹신하는 농업 관행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작물을 돌려 심어야 그나마 수지가 맞는 게 농촌 형편인데 작물별로 뿌린 농약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토양이 오염돼도 문제가 됩니다. 고추에다가 하고 깨에다가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농약은 없죠, 사실은. 그러면은 실제로 차후에 후기에 농사 지었던 그 재배 품목에서는 반드시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맹점이 있는 거죠. 그나마 소규모 작물들은 등록 농약이 없어 쓸 수 있는 약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연말까지 1670개 농약을 등록할 계획이었지만 10%만 마쳤고 안전성 시험도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안전한 농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워낙 고령층이 많아 관행농법을 탈피하기 쉽지 않고 일단 용어 자체가 생소해 잦은 홍보와 교육도 미진합니다. 자칫 관행농법의 결과로 농민들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상황입니다. 잔류농약이 검출됐을 때에 결국에 판매하지 못했을 때 우리 땀 흘려서 농사지었던 농민들의 그 아픔이 상당히 클 거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PLS 제도는 농촌진흥청이 벼락치기로 추진하는 허술한 정책이라며 문매를 맞았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PLS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상임위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도로에서 29살 조모 씨의 2013년식 아우디 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 일부를 태우고 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진압을 위해 2개 차선이 통제되면서 주변 도로가 1시간가량 혼잡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광주시립도서관 간부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수년간 폭언이나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일부 직원들의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감사위원회 징계 수위 결정을 토대로 사직서 수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 5월 여수 엑스포에서 용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에 무임 승차한 뒤 표를 보여달라는 승무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주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동정의 전과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 한 주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광주시가 내놓은 시내버스 혁신안과 기아타이거즈의 경기 소식, 10대들의 고리사체에 대한 뉴스였는데요. 어떤 반응의 댓글들이 남겨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차 간격을 매년 10%씩 줄이고 효천, 진월지구 등 도시 확장에 따라 급행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고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와 저상버스 정류장을 늘리겠다는 내용의 시내버스 혁신안.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겐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 정책이다. 이제 버스 놓쳐도 기다릴만 하겠다. 그동안 긴 배차 간격에 불편을 겪었던 누리꾼들은 하나같이 혁신안을 반겼습니다. 또 노선 신설 등 시내버스 혁신에 대해 쓸모있게 잘 만들어주길 바랬습니다. 기아타이거즈의 올 시즌 가을 야구 1차전에 대한 소식도 관심사였습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바로 탈락하는 가을 야구 1차전에서 넥센 히어로즈에게 발목이 잡힌 기아타이거즈. 올 시즌 우승 1순위 후보였던 기아가 가까스로 가을 야구에 진출했지만 1차전을 넘지 못하고 탈락해 누리꾼들의 아쉬움이 컸는데요. 내가 안 가서 그래. 내년 시즌 때 더 분발해주세요. 실망감도 잠시, 팬들은 내년 시즌을 기약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동네 후배들을 상대로 고리사체한 1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도 있었죠. 19살 김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2명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며 25% 이상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에휴, 미래가 밝다. 웬 사채업자놀이? 누리꾼들은 하나같이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수도권 등과 비교해서 지방은 예체능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게 사실인데요. 상대적으로 소외된 전남 지역 관현악단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마다 전문 연주자들이 재능 기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강당에 모인 수십 명의 학생들이 저마다 악기를 쥐고 빛나는 눈으로 지휘자를 바라봅니다. 악기 소리를 내는 법부터 서로의 소리를 듣고 음을 맞추는 법까지 세세한 부분을 교육받습니다. 선생님이 끝날 때까지 악기 들고 있게. 하나, 둘, 셋, 넷. 오늘의 선생님은 특별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정생 교수와 전 KBS 교향악단 소속 이재규 첼리스트로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입니다. 평소 지역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실력 있는 음악인들의 가르침에 학생들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입니다. 드럼 잘 치는 법이랑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치고 잘할지 배우고 싶어요. 제가 부족했던 점을 알려주셔서 감사했어요. 지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수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스터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관내 5개 초등학교 관현악단 학생 200여 명이 수업을 받았습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여수 마칭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제가 가르쳐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도 항상 학생들이 그 잠재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되면 이런 그 학생들의 이런 기량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오는 26일 열릴 여수 마칭 페스티벌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실력 있는 음악 교육에 늘 목마른 지역 청소년들, 어른들의 재능 기부가 갈증을 풀어주는 작은 오아시스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광주시가 알바지킴이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와 함께 400여 개 사업장을 조사해 청소년이 일하기 좋은 32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휴수당 지급 등을 잘 준수한 곳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명패가 부착되고 현수막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 혜택도 받습니다. 광주시가 내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공무원 채용제도 이해와 공채시험 준비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2018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공무원 채용 규모와 향후 추세, 특성화고 고졸 지방직 구급 모집 시험 등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올해 광주시 공무원 채용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36명입니다. 전남 도청에 있는 남학 신도시와 목포의 택시 통합 문제는 전남 서남권의 해묵은 과제입니다. 승객도 택시기사도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목포시와 무안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남학 신도시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홍방표 씨. 탑승하는 손님들의 목적지는 대부분 목포 쪽입니다. 기본 요금은 목포와 동일하지만 남학으로 돌아올 때는 빈 차로 와야 합니다. 사업구역이 아니기 때문인데 목포에서 손님을 태우고 돌아오다 적발되면 과태료만 20만 원. 택시 기사도 손님도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업구역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목포와 남학 택시들마다 유분리를 따지며 통합 문제를 꺼내기를 꺼려한다는 것. 자치단체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단체장이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그런 것도 의견도 수렴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김산 무안군수는 취임사에서 사업구역 통합 등 목포시와 상생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실행에 옮긴 건 없습니다. 아직 만나신 적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후에 조만간에 목포시장 면담을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논의하시다는 그런 포부를 받겠습니다. 목포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남권 경제 통합론을 외치는 김종식 목포시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 취임 이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건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우리 목포시 안을 만들어서 전라남도하고 무안군하고 공동으로 한번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남학 택시구역 통합 여부조차 논의하지 않고 있는 목포시장과 무안군수. 서남권 경제를 통합하자는, 서로 상생하자는 두 시장 군수의 다짐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릴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기차 보급률 전남 1위인 나주시가 올해 전기차 182대 보급을 목표로 연말까지 72대를 추가로 보급합니다. 나주시는 추가 보급 예정인 전기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1,586만 원부터 최대 2,08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을 추진 중인 나주시는 내년에도 총 220대 전기차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전남에 농어촌 공공산후조리원 2곳이 추가로 신설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5년 9월 해남종합병원, 올해 5월 강진의료원, 내년 2월 완도대성병원에 이어 이달 안에 4호점 대상지를 선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5호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등 반응이 매우 좋지만 지자체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이순환도로에 대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관리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처분 추진은 통행료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예상 통행량의 90%까지 메워주기로 한 최소 운영 수입 보장 협약에 따라 매년 수백억 원의 재정 보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정부 법무공단과 법무법인 등의 자문을 구한 결과 공익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 의견으로 나와 공익처분이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